네, 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. 베트남어 독학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베트남어를 독학을 했어요. 제가 그 베트남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을 선택한 이유는 제 스스로 좀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과정을 좀 체험하고 싶었습니다. 제가 원래 그 발달장애 아동들 또는 유아 또는 자폐증 아동들,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, 언어 재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. 한국어는 이미 발달이 됐고, 그리고 영어는 계속 접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어라는 새로운 그러한 언어를 제 스스로 어떻게 습득해 가는가,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될 때 보면은 계속 그 부모하고 상호작용을 하거든요. 부모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1살, 2살, 3살, 뭐 4살, 5살 되면은 이제 성인의 거의 뭐 8, 90% 정도의 언어 발달을 이루게 되거든요. 그 과정이죠. 그 과정. 물론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똑같진 않겠지만 언어가 발달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거든요. 제가 한국어를 알아갈 때 한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. 그래서 베트남어를 사람과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습득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어를 독학을 한 거죠. 처음에는 이제 뭐 독학을 할 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단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베트남어 단어, 문장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와, 선생님 베트남어 쓸 줄 아네요, 읽을 줄 아네요. 그 막상 만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. 들리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를 베트남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큰 실수가 있었던 거죠. 뭐냐면은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고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육성조가 있다 보니까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듣기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자. 베트남으로 가서 1년 동안 한국에 오지 말고 계속 베트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자. 그래서 한국인 그 촌에 살지 않고 기숙사에 살았습니다. 학생들 기숙사.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했어요. 그리고 베트남 직원들하고 계속 베트남어로 얘기하고, 그 당시에 뭐 한국인이 저 혼자였으니까 한국어를 할 게 별로 없죠. 네, 그리고 계속 베트남어로 대화하고, 시장 가서 뭐 사고, 뭐 가게 가서 뭐 사고, 다 베트남어로 이제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굉장히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것이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발달이 되다가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. 이렇게 쌓이다가 물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어느 정도 온도가 딱 100도가 되면은 끓듯이 똑같습니다. 이 언어도 계속 나의 뇌 속에 쌓이면서 어느 정도 딱 이제 됐다 그러면 탁 점프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막 아이들이 저한테 쫄라 응어이 중국 파이컴, 아저씨 중국 사람이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앙어이랑 응어이 중국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사람 중국 사람인 것 같아.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의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들린다. 이제 참 신기하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 베트남어 이 성조가 있으니까,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는 성조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베트남어를 계속 읽으면서 이 성조대로 발음하는 그 연습을 계속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.
근데 그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더 많이 들렸고 3년 지나니까 정말 많이 들렸고요. 4년 지나니까 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다 들리더라고요. 4년. 예, 5년째 접어드니 진짜 베트남 사람들도 그냥 와, 저 사람 뭐 베트남어를 잘하네. 예, 그렇게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물론 자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. 자기가 단어라든지 베트남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고요. 그 다음은 베트남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까? 예, 이것 내가 스스로 발음 교정해보고, 그리고 뭐 베트남 사람들이 또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발음해라, 저렇게 발음해라. 그렇게 할 때 주의 깊게 듣고, 네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베트남어가 뭐 문법은 굉장히 쉬워요. 예, 문법은 굉장히 쉽고, 그리고 이제 발음, 네, 발음만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. 네, 베트남어 독학 어떻게 할 것인가?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베트남어 공부하는 방법, 네, 제가 베트남어를 터득해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베트남어를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